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중국 철강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 좌담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철강하면 여전히 뭐랄까, 저가 물량 공세 이미지가 강한데 실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부동산 침체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산업 고도화, 친환경 전환 이런 걸 아주 빠르게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핵심만 좀 뽑아서 여러분이 중국 철강 시장의 진짜 모습 또 그 의미를 좀 재미있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중국 철강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올해 들어서도 가격이 영 힘을 못 쓴다고요? 네, 연초 대비해서 벌써 한 7% 정도 하락했습니다. 7%면 꽤 큰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있고 또 중국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요.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장에선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좀 계속 될 거라고 보나요? 네, 현지에서는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막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 방식이 다르군요. 네, 소위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디지털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철강 수요를 예전만큼 막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상반기보다 오히려 경기가 좀 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나 부동산 침체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변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성장 목표치 한 5% 내외 정도 되는데 이게 IMF 같은 국제기구 전망치 4%대 중후반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목표치랑 전망치 사이에 갭이 있군요. 네, 정부는 소비 진작이다, 설비 투자 확대다, 여러 정책을 펴려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 워낙 큰 변수고요. 또 중앙 정부와 달리 지방 정부는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 성장 동력 자체도 철강, 부동산 같은 전통 산업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서비스업이나 로봇, 전기차 이런 쪽으로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 5% 성장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계속 철강 감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자료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막 강제로 설비 폐쇄하고 그러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타나는 감사는 사실 뭐랄까 정비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아, 수요가 줄어서. 네, 수요가 줄어서 생산이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그런 자연 감산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 기준 같은 걸로 압박은 하겠지만 이미 대형 설비들 상당수가 한 8억 5천만 톤 규모 정도가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요. 아, 이미요? 네, 그래서 강제로 문 닫게 할 명분이 좀 약한 거죠. 고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급격한 감산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 감산에 가깝다. 그럼 품질 경쟁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산 철강, 이제 싸구려 이미지는 벗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바우스텔 같은 주요 기업들 기술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반 판재료는 물론이고 일부 고급 후판 같은 제품은 한국이나 일본 최고 제품하고 거의 동등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범용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이건 뭐냐면 양적 성장에서 이제 확실히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고 고급제 시장에서도 중국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탈탄소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랑 접근 방식이 꽤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요? 네, 예를 들어 바오그룹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판들을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9조 원이 넘는 규모로 만들었어요. 9조 원이요? 와.
그리고 100만 톤급 수소 기반 제철 설비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하이크러프라고 기존 구로 공정을 혁신해서 탄소 배출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하이크로프요. 그게 고로 기반이면서도 탄소를 줄이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소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같은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탄소 배출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서 스마트화, 고부가 가치화, 이렇게 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예 체질 개선을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바오스틸 같은 경우는 R&D 투자 비율이 매출액의 7%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7%면 정말 엄청난 투자인데요. 우리 상황과는 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은 좀 부족하고 기업들 부담이 큰 편이죠. 물론 우리도 전기료를 늘리거나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해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죠. 네, 탄소 포집 기술. 네, 이런 중간 단계 감축 방안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전방위적인 속도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의 다음 그림은 뭔가요? 다음 5개년 계획에서는 그린 스틸 확대, 산업 집중도 강화,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 이런 걸 내세웠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우선 고철, 스크랩 사용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고요. 지금 한 3억 톤 정도 되는데 이걸 4억 5천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고철 사용량을 늘린다. 네, 그리고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 공정은 자동화, 스마트화하고요. 전기 강판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기강판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맞춰서 자동차 강판 생산량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철강 산업이 단순히 덩치만 튼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에 친환경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더 이상 물량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철강 산업 앞에서 우리 한국은 단순히 기존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요. 어떤 혁신과 또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만의 진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